자, 이제 그 모달창에 있는 내용에서 클릭을 하면 어떻게 되지? 라는 것을 이제 여기다가 쓰셔야 돼요. 여기는 이제 그 댓글 모달창의 등록 버튼 처리 시작을 하셔야 되고, 아작스 처리할 거예요. 여기는 이제 끝, 댓글 모달창에 등록 버튼 처리 끝, 이렇게 해서 끝나는 부분입니다. 끝 써주시고, 됐죠? 이벤트 처리합니다. 달러 가로 열고 그 성더비 찍으시고요. 네, 그 얘는 이제 이벤트 처리하는데 펑션을 안 쓰시면 이제 이벤트 처리하기 힘들어요. 그 펑션이라고 써주셔서 이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 로딩이 다 되면 처리를 하자. 위에 거는 이제 로딩이 안 돼도 처리를 하자 이거죠. 쇼 리스트에 해당되는 것은 로딩이 되기 전에 처리를 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객체 찾는데 조금 어려워 있었죠. 그래서 객체를 찾아가지고 집어넣을 때 저희가 이제 좀 그 뒤에다 하자 이렇게 썼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일반 게시판 모달창 등록 버튼을 사용하실 때는 그냥 이제 그 저희가 달러 가로 열고 펑션 쓸게요. 펑션 쓰시고 펑션 쓰시고 가로 닫고 중괄호 열고 엔터 쳐가지고 그 다음에 중괄호 닫고 세미콜론 가로 닫고 세미콜론 이렇게 먼저 창을 열어놨으면 열기를 했으면 닫기를 먼저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이제 로딩이 되면 문서가 다 로딩이 되면 찾기를 하자 이런 얘기죠. 그 로딩이 안 됐을 때 그냥 달러 해가지고 이렇게 그 도큐멘트 찾기를 시전을 하면 없다고 나오죠. 없다고 나오니까 그 로딩이 다 된 다음에 찾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이벤트 처리, 여기 펑션 안에다가 이벤트 처리를 할게요. 이벤트 처리를 해서 사용하시고요. 저희가 이제 펑션을 쓴 이유는 이제 문서가 다 로딩이 된 다음에 HTML 문서입니다. 저기 HTML 문서가 로딩이 다 되면 처리하자. 이게 이제 달러 펑션이죠. 이렇게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다가 이제 모달창 찾아서 등록하는 걸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달러 가로 열고 성더비 찍고요. 샵 쓰시고요. 지금 이제 모달 안에 라이트 btn을 클릭을 했어요. 쌍따옴 찍고 이렇게 쓰시고 점 클릭, 얘를 클릭한다면 그 on이라고 써놓은 것은 이제 중간에 생긴 태그 때문에 on이라고 써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데, 저희는 그냥 클릭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펑션 가로 열고 닫고 중괄호 열고 엔터 쓰시고, 중괄호 열고 했으니까 닫고 가로 닫고 세미콜론 이렇게 작성을 해준다. 먼저 됐나요? 이게 실행이 되는지 한번 보셔야 되죠. 그냥 알럿 한번 띄워보는 거예요. 알럿 눈에 확 띄니까, 그죠? 저희가 등록 버튼 등록 클릭했다 뭐 이 정도 써주시고,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보시는 거죠. 여기 거를 고치면 컨트롤 F4 누르셔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 가셔가지고 컨트롤 F4 누르세요. 뉴 리플라이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등록 버튼을 클릭하세요. 알럿이 안 떠요. 알럿이 안 뜨는 이유는 못 찾았다 깨꼬리 이거겠죠.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 등록 버튼을 이게 모달 라이트 btn이라고 안 썼을 거예요. 저희 여기 view.jsp 가서 이제 모달창을 찾아봐야 되죠. 모달창에 보시면 리플라이 모달 라이트 btn이라고 썼어요. 리플라이 모달 라이트 btn 됐죠? 아이디 이름이 틀려요. 그러니까 못 찾은 거죠. 그래서 여기 프로세서에다가 가서 리플라이 모달 라이트 btn이다. 되셨나요? 이제 컨트롤 F4도 다시 누르세요. 컨트롤 F4 눌러주시고 뉴 리플라이 클릭하세요. 그리고 등록을 클릭했을 때 여기 알럿이 떠야 돼요. 이렇게 뜨면은 동작을 한다 이런 얘기죠. 요것부터 먼저 이렇게 잘 짜가지고, 오류가 나면은 동작을 안 하기 때문에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요. 좋아요. 됐죠? 이렇게 써주시고요. 이제 등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소스는 교재 걸 보셔야 되죠. 교재 어떻게 짰지? 이런 걸 보셔야 되는데, 이제 클릭을 해서 하게 되면 422페이지. 그 add reply 버튼을 누른다면 모달에서 뭐 find에서 밸류 값을 전부 다
그 지우고 입력을 해라. 이게 나와 있고요. 지웠으면은 따로 지울 필요가 없는데 423페이지 보시면 423페이지 보시면 걔를 클릭을 했을 때 지금 안에 있는 모달 안에 있는 그 레이스 버튼 여기 써놨는데 지금 이제 저는 리플라이 모달 라이트 버튼 써놨습니다. btn 써놨고요. 하면은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돼요. 이렇게 쓴 다음에 여기 데이터 수집을 하셔야 됩니다. 됐죠? 데이터 수집을 하셔야 되는데 교재에서는 데이터를 다 입력을 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처리를 했는데 데이터 입력을 안 하면 안 되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그 입력을 안 하면 안 되도록 만드시는 것은 저희가 그 랭스 가지고 좀 이제 그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리플라이 여기 이제 그 렛 쓰시고 그 수집을 해야 될 게 컨텐트를 수집하셔야 돼요. 컨텐트 이꼬로 달러 그 다음에 가로 열고 상단표 찍으시고요. 샵 이거 자꾸 쓰니까 좀 그런 게 한데 샵 쓰시고 그 리플라이 모달 안에 있는 JSP 보시면 리플라이 모달 안에 있는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리플라이 모달 컨텐츠라고 써놨어요. 이렇게 아이디를 아이디 안 붙여놨네요. 여기 아이디 붙여놔야 돼요. 아이디 이꼬르 이렇게 리플라이 모델 컨텐츠라고 써주셔야 돼요. 그 아이디가 없으면 컨트롤이 힘들어요. 작성자를 써놨는데 여기 리플라이 모델 라이트도 안 써놨어요. 아이디 안 붙여놨습니다. 왜 아이디가 안 붙어? 아이디가 다 날라갔지? 제가 안 붙였나봐요. 이렇게 리플라이 모델 라이트라고 써주세요. 그 아이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찾기가 편하게 아시겠죠? 네. 여기도 아이디. 여기도 아이디가 없네요. 비밀번호도. 이렇게. 여기도 아이디가 다 날라갔어. 내가 컨트롤 G 눌렀나봐요. 아니면 아이디를 여기 요 위로 올려버렸네요. 위로 올리면서 그냥 컨트롤 X 눌러가지고 예, 다 위로 올렸어요. 죄송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패스워드 2 이렇게 해서 이제 div 말고 아이디도 다 필요합니다. 아이디가 됐죠? 네. 예, 컨트롤 X 눌러서 위로 올리면서 div 붙여놨어요. 제가 자 이렇게 써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쓰시고요. 지금 이제 렛 해가지고 컨텐트 써가지고 사용을 하셨고요. 그럼 이제 맨 처음에 컨텐트 부분을 이제 하시면 여기 그 아이디가 샵 쓴 다음에 모달 컨텐트 리플라이 컨텐트 요 컨텐트 복사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붙여넣기 이렇게 붙여넣기 리플라이 모달 컨텐트를 찾아요. 가로 닫고 찾아서 거기 있는 밸류 값을 가져와요. 이렇게 밸류 세미콜론 찍습니다. 되었나요? 예. 자,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고요. 컨텐트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이제 전부 다 수집을 하셔야 돼요. 밸류 값을 이용해서 수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컨텐트, 그 다음에 라이터 수집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패스워드 pw2도 가져오셔야 돼요. 라이터 쓰시고요. 그 다음에 pw, 그 다음에 pw2. 그 얘네들은 다 입력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 입력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랭스 가지고 저희가 그 처리하는 걸로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랭스에 해당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쓰시면 되겠고요. 그 요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그 함수를 써 가지고 펑션 empty 체크 empty 체크 그 is empty 정도로 쓸게요. 그 여기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한 개 집어넣으면 str 집어넣고 콤마 그 최대 길이가 이제 미니멈 랭스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맥스 랭스 쓸게요. 네, 써서 그 다음에 메시지 그렇지 않으면 에러 메시지 err 메시지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이런 관계 만들어 두시면 되게 편리하게 쓸 수 있습니다.
비어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함수를 한 개 만들어요. 됐죠? 그래서 그 if 문장 주시고요. if 쓰시고요. 저희가 이 비어있냐, 이게 길이 제한인데 length is empty. 비어있냐 안 비어있냐 이렇게 하기에는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체크 데이터로 쓰겠습니다. 체크 데이터. 그 비어있냐 안 비어있냐가 아니고 이제 저희가 뭔가를 써가지고 쓸 텐데 이거는 str에 str.length length str이 분명히 문자열이 들어와야 되고요. 문자열이 안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if str을 한 개 쓸게요. str이 오류가 나는 경우 오류가 나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str이 false이거나 또는 false str이 false 느낌표 붙일게요. null이거나 또는 이제 length가 0이다 이런 얘기고요. 이건 길이 제한이나 이런 거 쓴 거고요. 그 length가 적어도 적으면 안 돼요. 미니멈 length보다 적으면 안 됩니다. length보다 적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또는 이제 str이 maximum length보다 적으면 안 돼요. str.length length가 적으면 크면 안 된다. max 최대 length보다 크면 안 된다. 됐죠? 세미콜론 찍으세요. 찍어주시고요.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에는 세미콜론 그냥 찍으면 안 되고 중괄호 열고 중괄호 써가지고요. 중괄호 열고 처리문 씁니다. 이 처리문 써가지고 그 알럿 한 개 띄고요. 알럿 가로 열고 에러 메시지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출력을 하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알럿 썼고 그 다음에 return false를 이렇게 써놓을게요. return false. 그 항목 이름도 항목에 해당되는 걸 쓰면 이제 if 태그 체크이기 때문에 항목 이름을 쓰면 항목에 해당되는 값들도 이제 체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 if 태그나 텍스트 에리어에 그대로 넘겨주시고요. 여기 오브젝트를 한 개 넘겨주시고요. 오브젝트.value를 str로 꺼낼 수 있어요. 그 obj 이렇게 넘겨주시고 그 if obj가 느낌표면 return false가 바로 넘어가고요. return false 에서 바로 넘어가서 끝나요. 그 obj가 안 들어오면 이런 얘기죠. obj가 null이거나 이렇게 안 들어오면 이렇게 되고요. 아니면 이제 obj가 들어왔어요. 들어오면 이제 str let str에다가 equal obj 쓰시고요. 그 얘는 값들을 받아와야 되니까 var 이렇게 해서 받아오는 거죠. 받아와서 처리를 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네. 그 값을 받아와 가지고 이게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리턴하기 전에 뭘 할 수 있냐면 obj 쪽으로 obj.focus를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어요. 가로 열고 해서. 그러면은 커서를 위치시킨다. 이게 오류가 났으니까 커서를 위치시켜서 얘 반드시 입력을 해야 됩니다. 라는 메시지를 알려서 띄워주고 커서를 위치시킨다. 그리고 return false 해가지고 펄스를 그 오류나 이게 지금 체크 데이터였는데 지금 펄스가 됐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그 여기 있는 거는 이제 그 길이 제한 저희가 길이 제한을 했을 때 체크하는 거죠. 길이 제한 체크. 그러면 이제 VAL 이런 거는 꺼낼 필요가 없으시고요. 저희가 렉 컨텐트 해가지고 쓸 때 이거 체크해서 넘어가야 되거든요. 체크해서 넘어가가지고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false 뭐 이렇게 넘기거나 쌍따옴표 그냥 넘기시고 이게 오류가 난 경우입니다. 아니면 이제 return 쓰시고 return 쓰시고 그 str을 return
그 우리가 받으려는 str을 여기다 집어 세미콜론에서 치는 거예요. 이게 컨텐트가 오브젝트가 컨텐트가 넘으면 컨텐트가 밸류를 꺼내서 컨텐트 밸류 값이 넘어온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다시 설명해 드려요.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리플라이 컨텐트를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해요.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오브젝트가 리플라이 컨텐트고요. 거기에 밸류 값을 꺼내요. 됐죠? 그러면은 밸류 값을 꺼내면 이게 이제 요 str이 내용에 해당되는 데이터죠. 걔를 리턴해요. 그러면은 내용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넘어온 거죠. 걔를 이렇게 리턴해서 어디에 저장해요? 컨텐트라는 변수에 저장하는 거죠. 요거는 내가 컨텐트 내용으로 입력한 데이터입니다. 오류가 없는 경우에. 오류가 있으면 다시 입력하라고 보내요. 그러니까 다시 입력하라고 보내는 프로그램을 짠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한번 써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지금 체크 데이터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체크 데이터 썼고요. 됐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사이에 이렇게 오브젝트를 넘겨요. 오브젝트 밸류는 안 넘기시고요. 콤마 얘는 뭐 3자 이상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3자 이상 그 다음에 뭐 200자 이내 쓰셔야 되고요. 콤마 최대 200자까지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만족하지 않으면 메시지 그리고 메시지를 쓴 다음에 에러 메시지를 쓰고 여기다 쓰시는데 여기다 이제 뭐라고 쓰냐면 내용은 댓글 내용 댓글 내용은 필수입니다. 필수이고 3자 이내 3자 이상 200자 이내 200자 이내로 작성해야 됩니다. 이내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저장 되셨나요? 그 얘가 그 오류가 있잖아요. 그 요 내용에 만족하지 않으면 얘가 폴스가 되는 거예요. 폴스 만족하면 얘가 문자열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문자열 아시겠죠? 문자열이 되도록 만들어 놨다. 여기 밑에 있는 거는 이제 주소 처리 다 해드리고 요거 컨텐트만 한번 테스팅 해볼게요. 컨텐트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얘기인데 저희가 컨트롤 F 누르시고요. 컨트롤 F 누르세요. 누르시고 뉴 리플라이 클릭하세요. 그리고 등록을 눌러요. 그러면 등록을 클릭했고요. 확인 눌러요. 사라졌네요. 그냥 사라져서 끝났다. 등록 클릭했고요. 컨텐트에서 달러 리플라이보다 컨텐트 이게 네. 예. 체크 데이터. 예, 이쪽에 넘어오는지 안 넘어오는지 알럿 막 찍어보려고 했는데 바로 알려줘서 고마워요. 이게 넘어오는지 안 넘어오는지 알려면 알럿 막 찍어봐야 되죠. 여기 바로 알럿 찍어보면 이제 됐다고 할 수 있고요. 여기 그 등록 클릭은 되니까 요거는 이제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주석 처리하고 그럼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 다시 컨트롤 F. 자, 뉴 리플라이 클릭하고 등록을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댓글 등록 필수이고 세 자리에서 다시 확인 누르면 여기 커서가 깜빡이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처리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뭐라고 쓴 다음에 등록을 누르면 이제 메시지가 안 나오는 거죠. 안 나오고 이제 등록 처리하러 가면 돼요. 이해되시겠죠? 요거를 응용해서 이런 함수를 만들었으면 되게 편하다. 함수를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게 편리하게 쓸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했는데 이 컨텐트 부분이 이제 이면 그냥 계속 진행하지 말고 리턴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if 문장 쓰시고요. if 가로 열고 느낌표 쓰시고요. 컨텐트 이게 false이면 return 리턴 그냥 리턴만 쓰시면 되는데 리턴 false 정도 써놓겠습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두 가지로 쓰는 거예요. 지금 현재 두 줄로 이렇게 쓰시면 데이터 체크할 때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을 하시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reply writer도 마찬가지. reply writer는 2자 이상이 됩니다. 2자 이상. 그 정규 표현식을 써도 되는데 정규 표현식을 써가지고 사용하셔서 이제 만들 수 있으면 좋고요. 10자 이내. 요거 댓글 작성자. 댓글 작성자는 여기 작성자는 필수이고 2자 이상 10자 이내 10자까지 쓸 수 있도록 했죠. 10자 이내 쓰셔야 한다.
그리고 요거는 컨텐트가 아니라 라이터. 라이터로 좀 받아주시고요. 두 번째. 라이터로 받고, 라이터가 느낌표. 비어있으면 리턴 펄스로 해서, 이제, 이게 진행이 안 되도록 만든다. 되시겠죠? 패스워드에 해당되는 것도 마찬가지. 패스워드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이렇게 리플라이 모델 패스워드를 잡아서, 패스워드는 3자, 그리고 얘가 20자. 이래이고, 이제 비밀번호, 댓글 비밀번호는 필수이고, 3자 이상, 그 다음에 20자 이내로 작성하셔야 됩니다. 패스워드가 없으면 이제, 비어있으면 리턴 바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스워드 2. 패스워드 2도 데이터는 넘기지 않지만 있어야 돼요. 2가 있어야 되고, 패스워드 2에 해당되는 것도 이렇게 쓰시고, 댓글 비밀번호 확인. 그 확인은, 는, 이런 거 귀찮으니까, 가로 열고, 이렇게도 쓰죠. 아시겠죠? 예. 작성해서 하시고, 이거 똑같습니다. 벌써. 여기까지 전부 다 넘어오면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쓰는 거죠. 이건 지우겠습니다. 지워드리고, 그 다음에 비밀번호와 비밀번호 확인은 같아야 한다. 비밀번호하고 비밀번호와 비밀번호 확인에 해당되는 것을 쓰시면 if 문장 쓰시고요. 그 PW와 같지 않다. 느낌표 이꼬르 같지 않습니다. PW2 이렇게 같지 않으면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이렇게 쓰시고요. 같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하시면 이제 알러 띄워야 되겠죠. 여기 경고창 띄우고 이거랑 똑같아요. 여기 PW2인데 PW2 데이터를 가져왔어요. 데이터 가져온 것을 이제 두 개를 비교해요. 비교를 해봤더니 이게 같지 않아요. 같지 않으면 알러 띄웁니다. 알러 띄워서 알러 띄우시고 상단에 찍으세요. 댓글의 비밀번호와 비밀번호 확인. 비밀번호 확인은 같아야 합니다. 쓰시고요. 상단에 찍고, 예, 세미콜론 찍고, 그 다음에 비밀번호와 비밀번호 확인에 데이터를 지웁니다. 데이터. 비밀번호, 여기, 달러, 비밀번호, 패스워드. 지우기 할 때, .value 사용한다. .val, 가로 열고, 상단표 그냥 두 개 찍는 거죠. 가로 닫고, 세미콜론. 비밀번호, 패스워드 2도 지웁니다. 두 개 지운다. 근데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콤마 쓰셔도 된다고. 두 개 쓸 때는 이렇게. 콤마 쓰셔서, 여기. 콤마 쓰시면 두 개를 전부 다 한꺼번에 처리합니다. 두 개 지운다. 포커스는 어디에? 그 리플라이 패스워드 처음 입력하는 데도 포커스 시키면 되죠. 다 지워서 포커스 이렇게 해서 포커스로 미치시킨다. 세미콜론. 그 다음에 리턴 펄스. 그 밑으로 못 나가게, 리턴 펄스. 못 내려가게 한다. 데이터 수집을 해서 데이터 넘깁시다. 이거 못하게 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데이터 수집하고 그 데이터를 등록하러 가요. 실제적으로. 가도록 처리를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제 데이터 확인이 됐으니까, 처리가 됐으니까 확인 한번 해보시면, 컨트롤 F 누르시고, 이제 뉴 리플라이 하시고, 이게 내용들이 등록해야 될 거는 등록을 하세요. 비밀번호하고 비밀번호 확인을 틀리게 쓴 다음에 등록을 누르면, 댓글의 비밀번호와 비밀번호 확인은 같아야 합니다. 클릭하면 비밀번호 다 지워졌죠? 지워주시고, 이거 똑같아야, 이거 틀리게 썼네요. 예, 취소. 예, 1111. 등록. 이제 없죠? 네, 등록하러 가는 거예요, 이제. 됐죠? 그래서 요런 자바스크립트에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할 줄 아셔야 되고요. 요렇게 쓰셔도 되고, 그 자바스크립트에 레귤러 익스프레션이 있습니다. 그 패턴 쓴 거하고 동일하시고요. 패턴 쓴 거하고 동일하셔서, 여기 이제 자바스크립트 안에도 저희가 자바스크립트 어디 갔냐? 여기 있네요, 자바스크립트 안에 보시면 그 오브젝트 중에서 레귤러 익스프레션에 해당되는 오브젝트가 있어요.
오브젝트 레퍼런스 돔 아작스 제이손 제이쿼리 이젠플 오브젝트 이게 레귤러 익스프레션에 대한 내용이 여기는 없네요. 설마 거기 태그 중에서 패턴으로 집어넣었던 것이 이제 레귤러 익스프레션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브젝트에 해당되는 게 오브젝트 얘는 제이손 데이터 처리하는 것 같고, 자, 요 오브젝트는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이제 이렇게 짠다. 요거 지금 그 제이손 데이터죠. 제이손 데이터에 대한 설명입니다. 설명이시고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 레퍼런시스. 얘는 제이손 데이터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그냥 검사를 해야 되네요. 네. 그 JS 자바스크립트인데 이제 레귤러 EX 레귤러 익스프레션 오브젝트가 있어요. 여기 자바스크립트에 보시면 여기 정기 표현식 이렇게 돼 있으신데, 자바스크립트의 정기 표현식에 해당되는 소스가 여기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패턴 쓴 거를 여기다가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고 얘를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만들거나 두 가지 중에 한 개를 쓰시고요. 그 다음에 얘를 저희가 그 맞는 패턴이 맞는지 안 맞는지 보기 위해서 레귤러 익스프레션에 해당되는 거 쓰고, 그 다음에 이 execute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매칭되는지 봅니다. 뭐 실행합니다. 이런 거 쓰는 게 있으시고요. 저희가 그 레귤러 익스프레션에 대한 거는 이제 저희가 많이 했으니까 이런 거에 대한 건 넘어가 보시고, 정의 표현식은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드렸고, 여기 테스트라는 함수가 있어요. 테스트. 여기 보면 문자열이 있는지 없는지, 그 포함되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테스트라는 걸 쓰시면, 여기에 레귤러 익스프레션 쓰고 그 다음에 여기 테스트, 그 다음에 여기 문자열을 집어넣어서 사용을 하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패턴이 맞는지 안 맞는지 테스팅 해줘요. 테스트 이렇게 해줍니다. 매치도 있어요. 매치.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용하시면 보통의 경우는 테스트나 매치 뭐 이런 걸 이용해서 이런 것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우리가 패턴 태그 안에 썼던 거를 자바스크립트 태그에다가 작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사용하시면 조금 더 간편하게 이건 제약 조건의 이런 데이터에 대한 그 유효성 검사를 할 수 있어요. 대신에 디테일하게 못하죠. 디테일하게. 정의 표현식은 이제 글자가 틀렸냐, 글자 개수가 맞냐, 뭐 패턴이 맞냐 이런 거기 때문에 한꺼번에 처리할 수밖에 없고, 얘는 이제 이렇게 따로따로 if 문장을 많이 분할을 해서 많이 물어볼수록 따로따로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여기 해서 그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하는 함수 한 개 만들었고요. 만들어가지고 써서 이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게 데이터 수집을 했는데, 데이터 수집한 내용이 이제 이렇게 맞지 않으면,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해서 맞지 않으면 그냥 return false 해서 더 이상 진행하지 말자. 이렇게 이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줬습니다.